문제 15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회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준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그 처분 행위가 유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지문 1번은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총유 재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우리 판례는 주택조합, 교회, 학교 법인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유물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이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2번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지문 2번은 채무 보증 계약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요.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 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무 보증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문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3번 지문.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이냐 악이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3번 지문은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효력 요건과 대항 요건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대표권 제한이 효력을 가지려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처럼 대표권의 제한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3번 지문을 다시 보면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효력 요건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이냐 악이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문.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번 지문은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권한 남용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와 만약 이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의 회사에 대한 효력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한 행위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지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 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 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사의 사임으로 후임 이사의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문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